마지막까지 함께 힘냅시다. 수능 완성이에요. 수능 완성 실전 4회 33번입니다. 많이 어려운 지문은 아니지만은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할, 수능 전에 알고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이론이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이 33번을 선정을 했고요. 바로 이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이거는 뭐냐면 원래 프레임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액자 혹은 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레이밍이라고 하면 틀짜기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는 이런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그러니까 사회과학 분야라고 하면 뭐 정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뭐 심리학, 이런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그런 여론이나 해석의 틀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MZ세대죠? 그리고 이 MZ세대는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규정이 됩니까? 마케팅이나 이런 광고에서 힙하고 쿨하고 자유롭고, 그죠? 그런 것을 이제 마케팅에서 이런 해석의 틀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야. MZ세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솔직히 자기가 그렇게 힙하고 쿨하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척이라도 안 하면 내가 MZ세대 대접도 못 받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왠지 그런 척할 때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프레이밍 이펙트입니다. 자, 그래서 요 프레이밍 이펙트도 왠지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잘 해석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상황이어도 자, 똑같은 상황이야. 다들 그 세대잖아, 그치? 근데 똑같은 상황이어도 여러 가지 인식의 틀이 있을 수 있어요. 아유, 요즘 젊은이들 참 예의 바르고 착해. 아니, 요즘 MZ들은 안 그래. 아주 할 말 다 하고 자기 것만 아주 잘 챙기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인식의 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틀을 어떤 틀을 쓰느냐, 인식의 틀을 쓰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행태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프레이밍 이펙트예요. 알았지? 여기까지 해서 이제 프레이밍을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설명하려고 한 거니까 여기까지 할까 했지만 자, 수업해야겠죠. 자, framing manipulation. 그러면 뭐겠어요? 결국엔 이런 여론이나 해석의 틀을 조작하는 것 혹은 다루는 것은 can influence,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아까 사람들의 행태나 이런 여론 해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지문에서는 public policy, 공공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제문이었어요. 첫 문장부터 주제문이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A survey of recycling yield on various streets in metropolitan Los Angeles. 자, metropolitan Los Angeles는 대도시죠. 그러니까 대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여러 거리에서의 재활용의 처리량, 그 재활용 쓰레기들의 처리량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그 조사는 보여줬습니다. 뭘? 이제 목적절로 대절이 왔지요. One street in particular, 특히 어떤 한 거리가 recycled, 재활용한다고 2.2 times as much as any other streets.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문법 하나 나오네요. 배수사 나오고 나서 as, 원급 as 나왔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그 두 번째 as D보다 몇 배 더 뭐뭐한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다른 그런 어떤 거리보다 2.2배나 더 많이 재활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러면 before the city council gives the residents of this street an award for their green city efforts. 자, 그러면 뭐 하기 전에요. before가 나왔습니다. city council, 바로 그 시의회가 이 거리의 사람들에게, 거주민들에게 상을 주는 거야. 무엇에 대해서? 그들의 이 친환경 도시 노력을 위한
노력에 대한 그런 상을 수여하기 전에 before, let's ask. 질문해 봅시다. 뭘 질문해봐? What might give rise to such a number? 무엇이? 자, 이거는 의문사 주어예요. 그리고 동사 이렇게 되면서 무엇이 그러한 숫자 2.2배라는 그러한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give rise to는 사실 우리가 lead to라던가 그치? 어떤 답으로 결과로 이어지는 거잖아. 그쵸? result in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알았죠? cause도 돼요. bring about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내가 1년 내내 여러분들께 계속 외우라고 말씀드린 건데 지금 꼭 암기해 주세요. 그래서 앞에는 원인, 뒤에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대체 그러한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지를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보자. 이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 전에 라고 얘기하는 거죠. One possibility, 한 가지 가능성은 바로 무엇일까요? This street has more than twice as many residents as other streets. 여기서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던 원급 비교 앞에 배수사 온 것이 나왔습니다. 3부터는 3 times, 4 times 이렇게 되지만 twice, 2배일 때는 twice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거리보다 2배 더 많은 주민들을 이 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한 가지 가능성이다. Perhaps, 어쩌면, because it is longer. 그것이 더 길 수도 있어요. 그 거리가 더 길 수도 있고. Perhaps because, 아니면 또 뭐일 수도 있냐면, there are a lot of apartment buildings on it. 그 거리 위에 많은 아파트 건물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시 가리키는 건 다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this street을 얘기하겠죠. 그래, 이런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덮어놓고 그 수치에만 맞춰서 상을 주지 말자. 일단 상을 주기 전에 우리 한번 이런 거 한번 살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겠죠? Measuring, recycling at the level of the street. 자, 그 거리의 수준에서 at the level of the street. 그 거리의 수준에서 recycling, measuring. 그러니까는 이 재활용을 측정하는 것은 자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죠? 측정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라서 단수 동사 나왔죠. is not the relevant statistics. 그러니까는 그런 적절한 통계 항목은 아닙니다. unless는 if not이죠. All streets are otherwise identical. 자, 뭐 하지 않다면 모든 거리들이 동일하지 않다면이에요. 그 외의 면에서입니다. otherwise는. 그 외의 면에서 모든 거리들이 다 동일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이 거리 수준에서 재활용을 측정하는 것은 적절한 통계 항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더 많은 사람이 그 거리에만 더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리는 아파트 하나도 없이 그냥 공터만 있는 거리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리 수준에서 재활용을 측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금 딱 지적해 주는 겁니다. 자, 이 문장 되게 중요한 문장이고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요 내용을 정리해 주고 있거든요. 자, 이 문장 그래서 문장의 위치로 출제될 가능성이 꽤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unless all streets are otherwise identical 이 부분이 이제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 물론 똑같이 수능에 나오진 않겠지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러한 내용들도 있구나 알아가시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능이 끝나고 나서 기말고사를 보신다라고 할 때 그냥 이 시문 한번 보고 가시면 또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신의 얘기도 지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A better statistic, 더 나은 통계 항목은 would be, 뭐가 될 것이다. Either A or B인데요. The living unit, 주거 단위. 주거 단위. 그러니까 이 주거 단위는 뭐냐면 지금 여기 where는
관계부사예요. You measure the recycling output of each family. 아마도 당신이 각각의 가정의 그 재활용 배출량을 측정하는 그런 주거 단위. Or 아니면 even better. 더 나은 것으로는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콤마 돼 있죠. 그럼 내가 항상 뭐라고 하니? 여러분 콤마 돼 있으면 일단은 괄호하시라고 했죠. 아니면 더 좋은 것은 the individual. 개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의 수를 따지든가 아니면은 가정의 수를 따져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거리로만 이렇게 재활용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왜 개인이 더 좋을까? even better라고 했잖아. 그 이유가 지금 콤마 한 이 because 절에 나와 있습니다. Because larger families probably consume more than a small families. 그쵸? 더 큰 가족들은 아마도 적은 수의 가족이 있는 그런 더 작은 가정을 얘기하겠죠. 더 작은 가정보다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개인의 그 수를 이제 단위로 해서 측정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That is, 다시 말해서, 자, 여러분 이거 수능에 참 많이 나올 겁니다. That is, 요거 다음은 참 중요합니다. 알았죠? That is 다음에는 항상 내용을 정리해 주거든요. 다시 말해란 뜻이니까, 즉 이런 뜻이니까요. We want to adjust. 우리는 원합니다. 바로 조절하는 것을 원합니다. The amount of recycling materials collected to take into account the number of people on the street. 자, 우리는 collected 수거된 recycling materials 재활용품의 양을 조절하기를 원합니다. 뭐 해서 to take into 고려해서 the number of people on the street 그 거리의 사람의 수를 고려해서 이제 재활용품의 양을 조절하는 것을 원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This is the true frame for the statistic.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틀입니다. 통계 항목을 위한. 이 통계가 정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항목을 잘못 만들어버리면 엉뚱한 결과가 나와버릴 수 있거든. 그래서 자 봐봐. 어떤 도시가 있어. 근데 되게 극단적인 예지만 이 A 도시하고 B 도시가 있는데 A 도시에는 가임기 여성이 100명이 살아. 근데 B 도시는 너무 노인분들이 많이 살아서 가임기 여성이 정말 딱 3명밖에 없는데 그 3명이 다 출산을 했어. 그럼 출산율 100%야. B도시는. 근데 여기서 가임기 여성 100명이 사는 중에서 3명이 나왔어. 이거 그럼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럼 이거는 출산율이 3%밖에 안 되는 거잖아. 맞니? 나 수학을 잘 못해요. 창피해라. 근데 어쨌든 그래서 3%밖에 안 돼. 이거 비교돼야 안 돼요. 비교 안 됩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B도시에 지원금을 많이 줘야겠어요. 왜요? 낳아진 아기는 3명 똑같은데? 이렇게 통계를 잘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프레이밍 이거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이제 앞으로 살면서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서 굉장히 많은 이펙트, 그러니까 프레임 이펙트에 굉장히 많이 노출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틀을 짠 누군가에 의해서 이용당할 수 있어요. 항상 귀를 열어두고 눈을 똑바로 뜨고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주제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요한 것 같고 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많이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주제로 나온다면 통계 항목에서 그냥 프레이밍 이펙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선 통계를 같이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통계 항목의 정확한 틀 설정의 중요성입니다. 알겠죠? 이게 주제 요고요. 그 다음에 어법 나올 수 있겠고요. 문장의 위치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수능 완성 실전 4회 33번 수업해봤습니다. 이제 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 37번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지금 이제 문제 많이 풀고 하느라고 정신 없겠지만, 자기가 틀렸던 오답 꼭 다시 복습하시고요. 좀 신박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좀 신선한 내지는 낯선 주제였다. 그러면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금 수능 준비에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실전 4회 33번이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이에요.